안녕하세요. 저는 허지은이라고 합니다. 다양한 주제의 어떤 강의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퍼실리테이션을 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그 세 가지 사례를 가지고 그룹을 어떻게 활용했는지 현장에서 활용한 것들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오늘 이제 제가 현장에서 주로 교육이라든지 상담에서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는지 보여드리고요. 부부 갈등과 자녀 진로 선택 갈등, 그리고 저희 집에서 자녀에게 어떻게 활용했는지 그 사례들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룹 활용을 통해서 어떤 효과적 측면을 제가 이제 발견을 하게 됐는지를 정리한 부분을 공유 드리도록 할게요. 주로 이제 제가 기관이나 학교에서 부모 교육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상담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잠시만요. 자녀 양육이나 부부 갈등, 여러 가지 가족 갈등 사례를 가지고 진행을 해왔습니다. 근데 이 구름을 가지고 제가 활용을 한 것은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서로의 갈등 상황에 대해서 온전하게 바라보고 그것들을 서로의 갈등을 이해하고 그것을 이제 해결할 힘을 기를 수 있는 부분에 많이 목적을 뒀어요. 그래서 제가 구름을 활용하는 방법도 저희가 보통 진행을 하다 보면 교육이라든지 상담은 짧게는 1시간 미만인 경우도 있고, 그리고 최대한 3시간 정도이기 때문에 이론이라든지 어떤 도구의 활용법을 안내하는 것보다는 그 도구를 자신의 사례에 편하게 활용하실 수 있도록 이끌었고, 그래서 당장의 해결책을 찾기보다는 서로의 갈등을 어떻게 온전히 바라볼 수 있게 하는가, 그 힘을 기르는 도구로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스스로 갈등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원인이나 해결책, 이해의 방향을 찾도록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구름을 주로 활용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례는 제가 부모 교육을 진행을 할 때 작성을 했던 그 사례를 가지고 공유를 드릴게요. 보시면 처음 요거 나왔을 때 교구를 가지고 썼던 거고요. 각자의 사례로 작성을 했는데 이 한 분이 그 육아를 같이 하는 문제로 30대 주부, 30대 어머님이었는데 너무 고민이 많으셨어요. 그냥 보기에도 힘든 게 느껴질 정도. 그래서 그 조에 계신 분들이 30대에서 60대였는데 우리가 같이 한번 해결책을 찾아보자 해서 이렇게 같이 하셨던 사례입니다. 제가 그걸 그대로 옮겨 적었고요.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남편과 아내의 갈등이었는데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집에서는 쉬어야 한다. 집에서 쉬기 위해서는 육아를 함께 하지 않는다. 아내의 입장은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나도 쉬고 싶다. 나도 쉬기 위해서는 육아를 함께 한다. 그래서 원래 저희가 만약에 이걸 안내하기 위해서는 뭐 휴식 시간을 갖는다라든지 이렇게 문장을 조금 더 수정을 해드릴 수 있겠지만 이것보다는 이제 서로 어떤 갈등을 갖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짧은 시간 안에 함께 나누어 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가정을 이제 찾아본다면 왜 육아를 함께 하면 집에서 쉬기 힘드냐? 라고 이제 저희가 찾아봤더니, 예. 왜냐하면 육아는 움직여야 하는 거고 남편에게 쉼이란 잠이고, 왜냐하면 그게 육아는 또 다른 일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요 공식에는 맞지 않지만 왜 육아를 함께 하지 않을까를 생각하면서 그 선배들이, 아마 남편이 육아 관련 경험이 없거나 방법을 모른다. 이런 부분들을 다 가정에 적어 주셨어요. 그래서 해결책을 같이 찾아봤더니 육아의 기쁨을 느끼게 해주고 재밌는 거는 조금 더 같이 할 수 있게 건강 보조제를 사준다라든지 이런 알찬 해결책들이 이제 나오게 됐죠. 아내의 입장에 있어서는 육아를 함께 하지 않으면 왜 쉬기가 힘든가를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찾아낸 것들은 왜냐하면 육아는 남편이 도와주지 않으면 나 혼자 해야 하는 일이고 육아랑 살림은 완벽하게 해내야 되기 때문에 남에게 맡길 수 없다라는 성향적인 부분을 또 적어내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가사 도우미의 도움을 받거나 주변 가족의 도움을 받거나 로봇 청소기가 많이 나왔어요. 기계를 활용하거나 여러 가지 정책들을 활용을 해본다라는 해결책들을 찾았는데요. 이 작업을 통해서 이분이 집으로 돌아가셔서 실제적으로 선택하신 부분. 그래서 이분은 이걸 작성하시면서 어떤 걸 발견을 하셨냐면 신랑이 그냥 육아에 참여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어쩌면 방법을 몰라서 참여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겠구나.
상황들을 봤더니 그런 모습이 있었겠구나 하는 것들을 발견하셨어요. 그리고 주변에서 양가 어른들이 도움을 주겠다라고 하셨지만 늘 본인의 성격 때문에 그 거절을 해왔던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선택을 하신 최종적인 그 선택사항은, 해결책은 뭐였냐면, 살림 중에서 요일을 정해서 조금 나누어서 일을 하기로 하고 주말에 함께 할 부분들을 신랑과 결정을 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힘이 들 때는 양가 어른들의 도움을 받기로 했고, 가장 중요한 변화는 아이 돌보미 서비스를 신청을 해두고 그 다음 교육에 참여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셨던 말씀이, 남편을 바라보는 게 굉장히 원망스럽고 갈등이 늘 있어가지고 싸우고 이런 것들이 많았었는데 조금 너그러워지는 자신을 발견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두 번째 사례는 자녀의 진로 문제로 고민하셨던 어머님과 고2 남학생을 같이 만났었는데, 그때 고3이 되기 직전인 겨울방학 때 만났습니다. 갈등의 문제는 하나였어요. 아들은 음악과 관련된 학과로 가겠다였고, 엄마는 안 된다, 이것 때문에 많이 다투는 아들과 엄마가 오셨었는데요. 이야기 나눈 것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앞에서 적으면서 보여드렸죠. 질문을 하면서. 봤더니 두 분 다 아이가 혹은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산다. 그러기 위해서 아들은 좋아하는 음악과 관련된 직업을 선택을 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미디어 콘텐츠 학과에 진학을 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작성을 했어요. 어머니 같은 경우는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살기 위해서는 미래에 유망한 직업, 안정적인 직업이라고 어머님이 표현하셨죠. 그거와 연관된 학과로 간다. 그러기 위해서는 미디어 콘텐츠 학과에 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셨어요. 어머니께서. 그래서 왜 미디어 콘텐츠 학과에 안 가면은 좋아하는 음악과 관련된 직업을 할 수 없는지 그 가정을 물어봤더니, 그 학생의 답변은, 왜냐하면 해당 학과에 진학을 해야지만 음악을 할 수 있고 음악과 관련된 직업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말을 했고요. 그거와 관련된 해결책을 같이 찾아봤더니, 그러면 롤모델들의 졸업 학교와 학과를 한번 알아보자. 정말 해당 학과에 가야지만 하는가에 대한 구체적 정보, 정확한 정보들을 찾아보자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음악을 하기 위해서, 음악을 하면서 필요한 그런 다양한 어떤 경험이나 전공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쌓는 건 어떤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는 부분도 스스로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본인의 성적으로 해당 학과에 진학이 가능한지 안 한지를 모르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자료를 수집을 하자라는 해결책들을 찾았습니다. 어머니의 경우에는 미디어 콘텐츠 학과에 진학을 하면 왜 미래에 유망한 안정적인 직업을 선택하기 힘든가라는 부분을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 과정으로, 왜냐하면 음악은 취미로 충분하다. 음악은 돈 벌기 힘들다. 안정적인 직업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다른 학과에 진학을 해야만 한다라고 어머님은 말씀을 하셨고요. 그것을 깨기 위해서는 어떤 해결책이 있을까? 그래서 미디어 콘텐츠 학과를 졸업을 했을 때 어떤 관련 직업과 미래에 대한 가능성이 있는지를 함께 찾아보자. 그리고 20대에 직접 경험을 해보고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들도 있다라는 그런 시간적 여유를 좀 가지면 어떤가라는 것들을 서로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 작업들을 1시간 반 정도 진행을 하면서 이 두 사람이 어떤 것들을 그룹을 통해서 발견을 했냐면, 두 사람의 공통 목표가 대학 진학이나 서로 어긋나는 부분이 아니라, 각 아들이 정말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행복하고 안정적으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것들, 공통 목표가 있다라는 것들을 발견을 했고요. 더 중요한 건 두 분 다 관련된 직업이나 구체적인 진학 정보를 알고 있지 못하다라는 사실을 스스로들 깨달으셨죠. 그래서 시작했던 작업은 희망하는 학교와 그거와 관련된 입시 정보들을 수집하게 했고요. 그리고 재밌었던 건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일단 그걸 못 가게 되면 어떻게 할까를 고민하다가 이 학생이 찾았던 거는, 그럼 아버지 하시는 일을 물려받으려면 어떤 학과를 나오면 좋을까? 그래서 희망하는 학과와 아버지 일과 관련된 학과, 두 가지 학과를 같이 준비하기 위해서 학원 선택부터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이 아이는 대학교 진학을 했는데, 미디어 콘텐츠 학과에 진학을 했어요. 다행히도.
예, 그래서 지금은 부모님과 갈등하지 않고 이 부분을 서로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이제 그 선택을 하겠다라는 어떤 효과를, 장점을 발견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요거는 저희 집 아이가 현재는 초등학교 3학년이고요. 초등학교 2학년 때 작성을 해서는 저한테 보여주더라고요. 제가 너무 이뻐서 찍어놨던 거고요. 이 아이의 그때 갈등은 절대 제가 시켜서 한 건 아니고요. 지가 피아노를 너무 잘하고 싶은데 좋아하는데 매일 하기는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피아노를 매일 할까 매일 하지 말까를 고민을 하다가 한번 작성을 해봤던 겁니다. 제가 옮겨 적었는데요. 저희 딸이 쓴 걸. 그래서 오랫동안 피아노와 함께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스스로의 어떤 갈등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피아노를 잘 치고 싶다. 잘 치기 위해서는 피아노 연습을 매일 해야 한다. 오랫동안 피아노와 함께 하기 위해서는 쉬엄쉬엄 즐기면서 하고 싶다. 그러기 위해서는 피아노 연습을 매일 하지 않는다. 이런 것도 조금 더 고친다면 이렇게 고칠 수도 있겠죠. 예. 그래서 왜 피아노 연습을 매일 하지 않으면 잘 치기 힘든가? 라고 했더니 스스로 찾은 게, 왜냐하면 매일 연습하면 실력이 늘고 실수가 줄어들고 악보도 빨리 읽는다. 근데 이거를 깨는 해결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비워뒀고요. 피아노 연습을 매일 하면 왜 즐기면서 하기 힘들까 했더니 이미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걸 다 외워서 흥미가 떨어지고 같은 것을 계속 치니까 질린다. 그래서 스스로 찾은 해결책은 새로운 곡을 준비해서 여러 곡을 치고 시간과 요일을 정해서 한번 쳐보자. 이런 것들을 같이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써온 걸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아이가 발견한 걸 물어봤더니, 그리고 제가 발견했던 거는 첫 번째가 뭐였냐면, 아, 우리 아이가 피아노를 오래오래 잘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구나. 그냥 저는 잠깐 배우다가 말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런 마음을 알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아이는 매일 하지 않아도 꾸준히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이건 또 아이의 성향이기도 한데, 선생님이 정해주시는 것만 하다가 그거 외에 다른 곡들을 쳐도 괜찮다라는 것들을 스스로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 아이가 작년에 선택했던 그때 해결책은 뭐였냐면, 최종 해결책은 학기 중에는 주 4회 할 때마다 22분씩 치겠다. 그렇게 정해서 한동안은 지키더라고요. 그리고 방학 때는 평일에 20분 정도 연습하겠다라고 했고요. 지금 현재 코로나 때문에 학원을 안 가지만 평일에 요즘은 횟수를 정해서 곡마다 이렇게 몇 번 본인이 정해서 만족할 때까지 횟수를 딱 체크해서 스스로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잘 지키고 있습니다. 제가 세 가지 사례를 부부, 그 다음에 자녀와의 진로 갈등, 그리고 이렇게 자녀와의 교육 현장에서 쓰는 것들을 보여드렸는데요. 구름을 활용해서 쓰면서 제가 이제 발견한 효과는, 구름 작성만으로도 굉장히 갈등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더라. 그런데 그것보다도 공통 목표를 발견하면서 서로의 어떤 갈등을 통해서 우리가 대립되고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구나. 제가 이제 가족이라든지 가족 안에서 이런 것들을 쓰다 보니까 우리의 어떤 서로의 연결고리를 발견하는 것들을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서로의 어떤 고유한 니드를 이해하게 되니까 존중감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 존중감으로 나도 그렇지만 상대의 니드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를 고민하게 되는 이타적 마음이 생긴 거죠. 그래서 왼수 덩어리에서 안쓰러운 마음이 생기고 조금 더 존중하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는 눈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공통 목표를 작성을 하고 구름을 작성을 하면서 갈등을 새롭게 바라보는, 그 자신의 주장을 새롭게 바라보는 힘이 생겨서 때로는 자신의 주장을 굽히기도 하고요. 자신의 어떤 주장이나 갈등을 변경해서 다른 어떤 해결책들, 이게 그 포기와는 또 다른, 그래서 서로 정말 잘 이해하고 윈윈할 수 있는 그런 해결책들을 찾는 그런 좋은 효과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저는 구름을 쓰면서 늘 말하는 게 아름다운 도구다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서로를 많이 사랑하게 돕는 그런 도구가 아닌가 하는 것들을 많이 현장에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부분들을 나누고자 함께 했고요.